자, 명사구 두 번째 챕터입니다. 두 번째 챕터는 앞에서 우리가 문장에서 주어를 꺼내서 그 주어가 수식밖에 만들었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이 형용사절이 됐던 패턴입니다. 근데 이제는 역시 주어가 빠져나오는 건 똑같은데 주어가 빠져나오고 나서 남은 형용사절의 형태가 관계대명사, 비동사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관계대명사, 비동사를 동시에 생략할 수 있다. 이 개념을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거기 지도가 먼저 나오는데요. 뭐 위에 설명이야. 관계대명사, 비동사 생략해도 나머지 부분이 명사를 꾸밀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자, 일단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 형용사 시리즈가 이렇죠. 형용사가 있고 그리고 형용사 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용사 절이 있고 그리고 이 형용사절이 또 간단하게 된 지금 오늘 배우게 되는 투부정사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분사라는 것도 있는데 이 분사는 현재 분사, 뭐뭐 하고 있는 과거 분사, 뭐뭐 된 요런 건데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건 투부정사는 나중에 좀 마지막 파트에 가서 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문장이 명사구로 변했다. 그리고 주어가 빠져나왔다. 그러면 그 주어가 빠져나오고 이게 주어가 빠져나왔고 뒤에 남은 게 형용사절이 되죠. 이 주어는 물론 수식받는 명사입니다. 그리고 관계대명사가 who가 있거나 사람이면 아니면 which가 있거나 that이 이렇게 따라오겠죠. 그리고 뒤에 동사가 따라왔어요. 그래서 이 형용사절이 명사를 꾸몄었죠. 뭐뭐 하는 뭐뭐뭐. 그런데 여기에 요 다음에 동사가 하필이면 비동사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뭘 할 수 있냐 하면 who, which, that 하고 be를 동시에 생략할 수 있다. 그럼 뒤에 남은 게 요게 비동사니까 얘는 이제 동사가 아닌 거죠. 그럼 be 다음에 남았던 게 뭐냐 하면 비동사 뒤에 올 수 있는 게 형용사가 올 수 있죠. I am hungry처럼 비동사 다음에 hungry라는 형용사가 오잖아요. 한국어는 형용사를 다라고 바로 바꾸지만 영어는 비동사가 있어야 됐잖아요. 그리고 형용사 구라는 건 지금 여기서 다루는 건 뭐냐 하면 모든 전치사구가 형용사구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부사구. 근데 그 부사구가 언제냐면 예를 들면 더북 책이 있다, 어디에 있다 이런 거 할 때 뭐뭐에 대한 것이다 이런 거 할 때 더북이 이제 on the table. 자, 이렇게 되면 책이 테이블 위에 있다라고 할 때 여기서 on the table은 분명히 비동사를 이렇게 꾸미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얘는 사실은 부사구였습니다. 부사구. 그런데 잘 살펴보면 이 is가 만약 없다면 얘는 뭐냐면 책 위에 있다가 아니고 테이블 위에 있다가 아니고 테이블 위에 있는 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전치사들은 결국에는 명사를 꾸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치사와 전치사의 목적어가 결합된 이 형태가 앞에서 우리가 1권에서는 부사구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이제는 모든 전치사가 그대로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거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그죠? 전치사와 전치사의 목적어를 얼마나 우리가 많이 다뤘습니까? 얘가 영어에서 하는 일은, 즉 전치사가 영어에서 하는 일은 두 가지 기능입니다. 하나는 부사구 기능, 또 하나는 지금 배우게 되는 형용사구 기능, 형용사구. 이 두 가지 기능만을 담당해요. 자, 다시 전치사는 반드시 목적어와 결합한다. 그리고 얘들 둘이가 결합해서 하는 역할은 영어에서 뭐밖에 없냐면 부사구 아니면 형용사구 두 가지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형용사구 요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개념이니까 하나 알아두시고요. 자, 위에 건 좀 버리고.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형용사구도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두 가지는 방금 누가 변했었냐면 형용사절이었던 게 관계되면서 비동사 빠지니까 요렇게 바뀌는 거죠. 요렇게. 형용사절이 변한 겁니다. 요때 바뀔 때 뭐 관계사, 관계대명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비동사가 있을 때 얘를 생략하면 형용사절이 이렇게 모양이 바뀐다는 거죠. 자, 그리고 투부정사는 지금 하지 않고 저 뒤에 가서 할 겁니다. 굉장히 이건 또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루는데 얘가 일단 분사로 바뀌는 걸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분사로 바뀌는 건 당연한 거였어요. 우리가 아까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따라오면 한국어에서 형용사 니은이었죠. 얘가 영어에서 다가 되려면 비동사가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비 다음에 형용사가 오면 니은이 다가 되는 거죠. 헝그리가 비헝그리 하면 배고프다가 되는 것처럼. 그러면 현재 분사도 원래 현재 분사만의 의미는 뭐뭐 하고 있는 이라는 니은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동사가 있어야 하고 있다라는 진행형이 됐죠. 그리고 과거 분사도 원래 뭐뭐 된, 뭐뭐 해진이라는 니은의 형용사였어요. 얘도 그래서 뭐뭐 되다 지다라는 수동태가 되려면 비동사가 있었어야 됐죠. 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형용사나 현재분사나 과거분사는 원래 현재분사, 과거분사는 원래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비동사가 있었었던 거죠. 당연히.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얘를 없애는 거잖아요. 관계대명사 B들, 비동사를. 그러면 현재분사, 과거분사도 당연히 형용사처럼 명사를 꾸미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형용사절이 현재분사 또는 과거분사로 변하게 됩니다. 요 관계. 그러니까 이걸 지금 다루는 거기 때문에 별로 할 게 없어요. 별로. 자, 그래서 굉장히 쉽기 때문에 위에 거기 지도 맵 나와 있는 건 요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시고 이제 한번 가보면 되는데,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지금 참 맵에 또 하나 더 나와 있죠.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비동사 다음에, 자, 지금 그럼 여기서 총괄적인 정리를 해보면, 비동사 다음에 오는 게 형용사가 올 수도 있고, 그죠? 나는 배고파, 그 고양이는 귀여워, 이런 것처럼. 그리고 전치사가 올 수 있었죠, 이렇게. 전치사. 즉, 이때 전치사와 전치사의 목적어가 부사구입니다, 원래. 어디 어디에 있다, 뭐뭐에 대한 것이다, 뭐뭐를 위한 것이다, 이런 전치사가 올 수 있고, 또 하나 올 수 있는 게 현재분사, 하고 있다, 뭐뭐 하고 있다. 그리고 수동태, 뭐뭐 되었다라는 과거분사. 총 4가지가 지금 여기서 우리 다뤘거든요. 그런데 이거 말고 비동사 다음에 또 올 수 있는 게 있죠. 당연히 명사가 올 수 있습니다. 명사. 또는 명사, 명사구 같은 게 올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나는 누구누구다. 그 사람은 누구누구다. 우리의 목표는 뭐뭐 하는 것이다. 이런 형태의 명사 시리즈가 보호 자리에 당연히 올 수 있는 거죠. 비 다음에. 그러면 이때 만약 이게 명사절이 돼서 관계사 비동사가 되고 이게 생략되면 남을 수 있는 게 형용사 시리즈 말고 뭐도 남을 수 있냐면 명사도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형용사절이 누구로 변하느냐 하면 이제는 형용사로 변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명사 또는 명사구로도 변하게 되는 거예요. 명사나 명사구로. 자, 이렇게 되면 주어가 빠져나왔고 비 다음에 명사가 있었는데 결국 이거는 비를 빼는 거죠. 이렇게 빼버리면 바로 연결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얘들 두 개는 서로 같은 게 됩니다. 그죠? 왜? 이거 명사 보호였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내 친구 누구누구, 내 친구 순이, 이거 원래 뭐냐면 내 친구는 순이다, 순이는 내 친구다 였는데 비동사가 빠져나가면 내 친구 순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동격이라 그럽니다. 동격, 서로 같다라는 거예요. 동격의 명사구라는 것까지 여기서 다루게 됩니다. 자, 뭐 전반적인 이야기는 이렇게 했고 본 내용 들어가 보면 되는데 참 쉽습니다. 쉽고 또 재밌는 부분이에요.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거기 박스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박스 들어가 봅시다. 명사하고 형용사가 연결되는 건데 일단 처음에 보면 the people who are honest 있죠. 그럼 정직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원래 이 문장은 뭐였죠? The people are honest 이거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빠져나와 버린 거죠. 그럼 누가? The people이 빠져나오고 who are honest. 근데 여기서 이렇게 되면 the people who are honest 할 때는 명사구지만 who are가 있기 때문에 이건 형용사절이 people을 꾸미는 거죠. 그죠? 근데 who are를 뺄 수 있으니까 빼버리니까 남는 게 honest만 나와요. 그럼 honest는 뒤에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가서 the honest people. 그래서 정직한 사람들이라는 명사구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별법적으로 순서가 the people who are honest인데 who are 빼면 the honest people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flowers which are blooming 돼 있네요. 피고 있는 꽃 이 말이죠. 자, 근데 원래 문장은 the flowers are blooming 이거였죠. 그래서 flowers가 빠져나오고 which are blooming이 됐는데 which are를 빼버리면 the blooming flowers 피고 있는 꽃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library that was built, newly built 돼 있는데요. 자, 요건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도서관이 있어요.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was, 과거니까 was 합시다. 더가 붙어 있습니다. library was newly, 새로 built, 지어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거를 the library 꺼내고 which was 되면 결국 was 빼면 우리가 원하는 명사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는 사실 잘 보면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거는 과거 분사만 혼자 있는 게 아니고 newly가 built를 꾸미죠. 새로 지어진 도서관. 그러면 뒤에 놔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좀 의심이 있는 친구라면. 이 굉장히 좋은 질문이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 형용사든 뭐든 형용사 시리즈가 명사를 꾸밀 때는 어떤 원리가 있느냐 하면, 자, 한번 알아두세요. 근접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근접의 원리. 근접의 원리라는 건 자기가 꾸미고자 하는 거에 가능한 가까이 있고 싶어 하는 원리입니다. 부사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근접의 원리가 통하거든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지금 newly라는 건 built라는 과거분사를 꾸미는 부사죠. 부사입니다. 그죠? 얘는 얘를 꾸며요. 근데 지금 built가 꾸며야 될 게 is가, was가 없어져 버리니까 얘가 꾸며야 될 건 도서관입니다. 그럼 얘가 여기서 이렇게 멀리서 꾸며야 돼요.
그러니까 율리가 빌트하고 라이브러리를 가로막아 버린 거죠. 가까이 있고 싶은데. 이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얘를 여기 놔두는 것보다 앞으로 보내면 훨씬 좋아져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보내면 이렇게 되죠. 라이브러리, 율리, 빌트, 라이브러리. 그럼 순서가 딱 맞아져요. 율리는 빌트 꾸미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됐고, 빌트는 라이브러리 꾸미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됐죠. 그래서 이렇게 단순히 부사가 형용사나 이런 거와 결합한 건 앞으로 오게 돼요. 이해되시죠? 이거? 그래서 이걸 근접의 원리라고 합니다. 어쨌든 뭐 이거 자꾸 습관되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새로 지어진 도서관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자, 됐죠? 그래서 방금 본 게 뭐냐 하면은 형용사와 현재분사, 과거분사가 명사를 앞에서 꾸미게 되는 원리가 원래는 이랬다라는 거죠. 원래는 비동사가 연결되어 있던 문장이었는데 관계되면서 비동사가 빠져나간다, 또는 비동사가 빠져나간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고 나면 혼자였던 단어 형태의 얘들은 앞으로 가서 꾸미게 된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가보면 이제는 형용사절이 형용사구나 분사구로 변하는 건데 한번 볼게요. The dog which is following me, 이렇게 됐네요. 나를 따라오고 있는 그 개죠. 원래는 the dog is following me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which is를 빼버리면 following me가 남네요. 이때 following me는 현재 분사가 아니고 현재 분사 구라고 불리게 돼요. 왜? 뒤에 me라는 게 following하고 연결돼 있죠. 뗄 수가 없어요, 얘들은. 그럼 얘는 구라고 보고 앞으로 보내지 않고 뒤에 남겨둡니다. 그래서 the dog following me, 나를 따라오고 있는 개라는 명사구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library that was built for children.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아이들을 위해서 지어진 도서관. 근데 that was 빼버리면 built 다음에 for children이 덩어리 지어져 있어요. 이것도 역시 과거 분사 구라고 불리고 뒤에 그냥 남겨둡니다. 그래서 the library built for the children, 이렇게 해서 명사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됐죠? 그리고 밑에 kid who is being raised by wolves, 이렇게 돼 있네요. 자, I는 I인데 who is being raised 되어 있습니다. 길러지고 있는, 누구에 의해서? wolves, 늑대들에 의해서 길러지고 있는 아이라는 뜻이죠. 그럼 여기서 who is 빼버리면 being raised가 kid를 꾸미죠. 그래서 늑대들에 의해서 길러지고 있는 아이가 되는데, 요거는 좀 중요한데요. 이거는 요 개념입니다. 자, 우리가 수동태 배울 때 be 다음에 pp 오는 게 수동태죠. 그런데 bpp, 뭐뭐 되다, 되다라는 뜻인데 되고 있다라고 진행형을 만들 수 있죠, 수동태를. 그러면 얘를 진행형 속에 넣게 됩니다. 그러면 be, ing하고 진행형이 be-ing니까 bpp가 합쳐지면 단순히 더하기를 해보면 being pp가 되죠. 자, 그리고서 여기서 이제 관계대명사 who든 which든 뭐 이런 게 들어가게 되면 which, who 요걸 비동사까지 버리면 being pp가 남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pp가 명사를 꾸밀 때는, 과거분사가 꾸밀 때는 뭐뭐 된, 뭐뭐해진이라고 해석되지만 being pp가 되면 되고 있는, 뭐뭐 되고 있는, 또는 뭐뭐 되어지고 있는, 있는이라는 개념이 붙게 되는 거죠. 있는, 하고 있는처럼. 요 패턴도 수동태이지만 이게 진행의 개념이면 이렇게 명사구도 만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실 지금 뒤에 being raised라는 건 현재 분사구일까요? 과거 분사구일까요? 자, 이건 당연히 being이 먼저 왔으니까 현재 분사구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그런 패턴도 가능하게 됩니다. 자, 됐습니다. 그리고 books that are in the library, 책은 책인데 도서관에 있는 책이죠. that are를 빼고 나면 books in the library, 도서관에 있는 책. 자, 이건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모든 전치사는 명사를 꾸밀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전치사와 전치사의 목적어 덩어리를 형용사 구라고 부릅니다. 이건 뭐 별거 없어요. 자, 그 다음 people who were around you, 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죠. who were를 빼버리면 있던인데 who were를 빼버리면 people around you, 네 주위에 있던 사람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사실 여러분 이래요. 지금 who were를 뺐는데 선생님 이게 were인지 aren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명사구만 보면 알 수 없죠. 이게 who were였는지 who are였는지. 이거는 이 명사구가 문장 속에 들어가 있는 동사가 이게 현재냐 과거에 따라서 이게 were가 되기도 are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people around you라는 걸 해석할 때 당신 옆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석되기도 하고 당신 옆에 있던 사람들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깥에 진짜 동사가 과거면 있던이라고 될 거고 현재면 있는이 되겠죠. 자, 됐고 그 다음 a special gift which is for you, 특별한 선물 which is for you, 너를 위한, which is는 필요 없어서 버려야 되죠. 그러면 gift for you가 됩니다.
그럼 너를 위한 특별한 선물. 자, 이렇게 해서 전치사 또는 현재 분사구, 과거 분사구, 전치사 플러스 전치사의 목적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형용사 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형용사구와 명사 꾸미는까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이제 밑에는 이제 저 동격의 명사구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The dog which is a 풍산도그. 자, 풍산개라는 품종이죠. 풍산개인 그 개. 그럼 which is를 빼버리면 the dog 풍산도그가 되죠. 자, 그러면 풍산도그가 되는데 요때 개하고 풍산개가 같은 거죠. 요걸 우리가 동격이라고 부릅니다. 동격. 그러니까 풍산개인 그 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바꿔 말해도 돼요. 그게 풍산개 해도 되고 풍산개인 그게 해도 돼요. 자, 어쨌든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그다음 밑에 보면 his mother who is a famous writer, 유명 작가이신 그의 어머니 이렇게 되죠. who is 빼버리면 his mother a famous writer 이렇게 남겠네요. 그럼 유명 작가이신 그의 어머니. 이해되십니까? 이거? 그래서 이걸 동격이라고 부릅니다. 자, 동격이란 말을 제가 안 적어놨나요? 뒤에 적어놨나? 어쨌든 이걸 동격의 명사고 뒤에 또 있긴 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 왔던 문장에서 지금까지 많은 문장을 앞에서 만들어 왔잖아요. 그럼 어떤 주어가 있고 동사가 비동사라면 그 뒤에 뭐가 오건 간에 사실은 그 뒤에 누가 왔건 간에 비동사가 동사였다면 여기서 요걸 빼버리면 사실 바로 명사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이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관계대명사가 들어갔고 그게 비동사와 합해지면 생략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지만 그냥 간단히 들어보면 비동사가 있던 문장에서 비동사 빼버리면 나머지가 이 주어를 꾸미게 되는 거죠. 이 주어를. 단 이 주어는 누구면 안 된다고요? 인칭대명사면 안 됩니다. he, she, I, we 이런 건 안 되죠. 그죠? 그냥 일반 명사일 때 가능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명사가 만들어진다라고 이해하는 게 이게 답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왔던 모든 문장에서 이게 통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건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넣어놨는데요. 이거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관계 대명사 뒤에 동사가 일반 동사인 경우라면 형용사 전형태로 남겨놔야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그 밑에 나오는데요. 자,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스튜던트가 있고 스튜던트는 듣는다, 테이크한다. 더를 안 붙여볼까요? 더, 그 학생들은 듣는다 이 수업을. 자, 이렇게 되죠. 클래스. 자, 이런 문장이었는데요. 요걸 명사절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가 빼내고 더 스튜던트 빼내고 여기다 who를 딱 잡아넣습니다. 그러면 소문자 더가 되겠죠. 그래서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됐어요. 그러면 who부터 요까지가 형용사 절이 됐죠. 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이 동사는 일반 동사입니다. 이게 take이건 took이건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더 이상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개념으로는 바꿀 수가 없어요. 형용사 절 형태로 남겨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게 진행형으로 표현해도 무방하다면, 그래서 who are taking 하거나 who are taking this class 하거나 과거면 who were taking this class 해도 이렇게 해도 의미가 별반 다르지 않죠.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 이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듣고 있었던 학생들, 듣고 있는 학생들 이렇게 해도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물론 이거를 이렇게 하면 의미가 좀 내가 원하는 의미가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자, 이렇게 해놓고 보면 이때 who, were, who, are가 생겼죠. 그럼 얘를 생략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taking이라는 게 바로 그러니까 원래는 take가 taking으로 변할 수도 있다. 그래서 현재 분사로 이렇게 꾸밀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인데 한번 읽어보면 일반 동사가 일상적으로 하는의 의미인 경우에 진행형으로 바꾸어 현재 분사구로 간단히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진행형이 아닌 형용사절이 진행형으로 바뀌어도 적절한 경우 그럴 경우 일반 동사를 현재 분사로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현재 분사는 하고 있는 애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방금 봐서 그러니까 일반 동사일 때도 진행형으로 바꿀 수 있다면 하고 있는이 아니고 하는이라고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는. 그래서 현재 분사구는 아주 중요한 게 요 개념입니다. 항상 하고 있는의 의미만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뭐뭐 하는 뭐뭐뭐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한국에 사는 사람들 한번 해볼까요? 한국에 사는 사람들 어떻게 돼요? People who live in Korea입니다. 그럼 여기서 사는이라는 게 일상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live를 living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who are living인데 who가 빼면 people living in Korea, people who live in Korea 같은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living이 왔더라도 살고 있는 이렇게 해도 되지만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무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잘 보세요. 항상 중요한 건 영어보다 우리말이 먼저입니다. 요렇게 둘 다 이해될 수 있다. 현재 분사구는. 그 이야기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자, 밑에 또 보면 그 이제 뭐 도시에 사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죠. 또 rivers that flow to the sea. 바다로 흘러가는 강. 이렇게 되죠. 근데 요거를 진행형으로 당연히 바꿀 수 있죠. 원래 진행형으로 더 많이 해요. 그러면 that are flowing이 되겠네요. 그럼 that을 빼면 flowing to the sea. 그러면 바다로 흘러가고 있는 강? 이렇게 해도 됩니다. 틀린 건 아니죠. 근데 바다로 흐르는 강이라고 해도 의미는 똑같다. 이해되십니까? 요거. 자, 요 방금 위에 적어 놓은 것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분사구가 고 있는의 의미 말고 뭐뭐 하는의 의미도 있다라는 개념. 자, 요렇게 해서 이게 마무리돼요. 이제 밑에는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의 생략은 형용사절을 형용사, 형용사구, 분사구, 뭐 명사구 이렇게 바꿔 다양한 형태의 명사구를 탄생시킵니다. 중요한 원리죠. 관계대명사 비동사가 생략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문장의 동사가 be라면 be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럼 문장이 아니다. 명사구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다양한 모양이 나온다. 그 모양 정리된 게 그건데 한번 보면 자, 명사가 있습니다. 어떤 명사가. 그러면 앞에서 꾸미는 건 단순히 그냥 형용사는 당연히 지금까지 앞에서 꾸며왔고 단순 현재 분사도 앞에서 꾸밀 수 있고 과거 분사도 앞에서 꾸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형용사 구일 때는 반드시 뒤에서 꾸미게 되고 현재 분사 구일 때도 뒤에서 과거 분사 구일 때도 뒤에서 꾸미게 됩니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지금 명사 또는 명사 구일 때도 뒤에서 꾸민다. 이건 꾸미는 게 아니에요. 명사, 명사구는 같다라는 거죠. 서로 같은 거다 이 말이고 우리가 해왔던 형용사 절은 당연히 뒤에서 꾸미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나 절이나 뒤에서 꾸미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개념은 여기서 지금 우리가 다루게 될 형용사 구의 개념은요. 예를 들면 나보다 더 나이가 많은 older than me. 자, 이런 것들은 지금 원래 여기서 다뤘으면 좋았는데 요건 지금 제가 빼놓고 뭐만 주로 다루냐면 전치사와 전치사의 목적어가 명사 꾸미는 이 형용사구를 주로 다루게 돼요. 그래서 전치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at, in, on, for, in front of, beside, with, 뭐 for, about, instead of 뭐 쭉 있죠. 그런 전치사들이 결국 얘들이 형용사구의 역할을 하게 돼요. 자, 그걸 또 다루게 됩니다. 요 그림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자, 챕터가 뒤에 쭉 나오는데요. 요게 지금 여기서 전반적으로 다 다루긴 하지만 요 전치사와 전치사의 목적어 얘가 명사 꾸미는 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부사구에서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너무 많기 때문에 얘는 요거 좀 앞에 뭐부터 하느냐 하면 얘부터 합니다. 얘부터 하고 얘는 지금 여기서 안 해요. 왜냐하면 할 필요가 없어요. beautiful flower 이걸 우리가 뭐 하려 합니까? 원체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먼저 얘들 두 개, 현재 분사, 과거 분사, 현재 분사구, 과거 분사구, 그리고 요 명사, 동격의 명사구 요것만 주로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요걸 따로 또 빼서 너무 많아서 그때 가서 따로 한번 또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됐죠? 뒤에 있는 거는 뭐 별로 어렵지 않아요. 뒤에 뭐 그 다음 두 페이지 있는 거는 뭐 내리는 눈, 내리고 있는 눈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해보세요. 요건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쉬워서. 그래서 하고 나서 본 문장 가서 거기 본문장 가서 82 뭐 82페이지부터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같이 본문장에서 한번 해볼게요. 뒤에는 굉장히 쉽거든요. 80, 81페이지 이거는 뭐 보면 내리고 있는 눈 또는 내리는 눈. 뭐 내리다가 뭐니까 falling이니까 falling snow. 이건 내리고 있는 눈도 되고 내리는 눈도 된다. 예를 들면 또 끓는 물, 끓고 있는 물, boiling water. 그죠? 원래는 the water which is boiling 또는 the water which boils 해도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끓고 있는 또는 끓는 하면 보일링이 꾸미게 된다. 흐르는 강, 뭐 불고 있는 바람 쉽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뭐 추가된 비용, 고장난, 깨진, 구운 감자, 새로 지어진 도서관, 다친 마음 요런 것들 단순히 그냥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요게 앞에서 꾸미는 거 요것만 지금 뒤에 두 페이지 연결되는 거니까 좀 뭐 지금 요겁니다. 그 뒤에 두 페이지는 요거예요. 요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요것만 지금 하셔서 본문장 들어가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요걸 이제 다루고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요걸 요렇게 다루게 됩니다. 자, 우린 요거는 이미 다뤘고요. 자, 됐죠? 수고하셨습니다.